이번 시간에는 뉴스 앤 차트 시간으로 팔란티어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엄청난 급락이 또 나왔죠. 그래서 정기적으로 한 번씩 이렇게 훅 빼는 이벤트가 발생을 하고 있는데요. 7.5%대 하락을 했죠. 그래서 내용을 들여다보면 안드릴과 공동 개발한 전장 통신 시스템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는 보도로 인해서 7%대 하락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회사 모두 이 내용이 오래된 내용이고 부정확하다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뉴스를 보면요. 브레이킹 디펜스와 로이터가 보도한 9월 5일자 육군 메모에 따르면 해당 기업의 통신 네트워크는 내부 위협, 외부 공격, 데이터 유출에 취약했으며 기본적인 보안 통제 프로세스, 거버넌스에 심각한 결함이 있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육군 최고 기술 책임자, 승인 담당자인 가브리엘레 치울리라는 사람이 작성한 육군 내부 메모에는 플랫폼과 호스팅된 제3자 애플리케이션의 현재 보안 태세를 고려할 때 적대자가 플랫폼에 지속적으로 감지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해당 시스템을 매우 위험한 시스템으로 취급해야 된다라고 명시를 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이 사람보다 더 상급자인 육군 최고 정보 책임자 레오 가르시가라는 사람이 얘기를 했죠. 메모에서 발견된 문제들이 군 기술 업데이트 과정의 일환이다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또한 팔런티어는 현재 비즈니스 역량과 준비성을 위한 핵심 플랫폼으로 군 전체에서 수행하려는 일부 AI 작업에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라는 코멘트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해당 내용이 호재라고 볼 수는 없죠. 하지만 또 그렇게 큰 악재로도 해석되기엔 좀 무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언론사들의 뉴스들을 이렇게 여러 뉴스들 한번 살펴보면은 두 가지 관점으로 갈리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롱숏 관점에 따라서 언론의 평가 내용도 반으로 갈라지고 있는 양상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숏 관점에서의 논평을 들어보면 심각한 문제다. 이거는 그래서 문제 해결을 위한 추가 비용이 발생할 것이고 평판 하락으로 인해서 매도가 가속화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이제 고평가됐다고 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데 매도가 가속화될 것이다. 이런 이제 논평을 내놓고 있고요. 또 이제 롱 관점에서는 이게 이미 해결된 문제다. 그리고 특별한 문제도 아니고 과거 일일 뿐이다. 따라서 상승 추세는 변함이 없이 지속이 될 것이다. 이런 논평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거래대금 탑 100 종목 중에서 하락률이 3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꽤 높은 순위로 이제 하락을 한 거죠. 하지만 이제 결론적으로 별게 아니다라고 결론을 내보고 싶어요. 그래서 추세가 이걸로 인해서 추세가 하방으로 바뀐다든지 아니면은 주가 밴드의 그레이드 자체가 내려가는 일은 없을 것이다라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런 이제 하락이 의례적으로 한 번씩 있어 왔죠. 그래서 최근에도 거의 뭐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발생하는 그런 이벤트다. 그런 가격 조정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요 내용을 한번 차트 분석을 통해서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팔란티어 차트의 추세는 눈으로 봤을 때도 그냥 상방이다라고 별다른 분석이 필요가 없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일방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전형적인 차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요거를 좀 디테일하게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1년 중에 한 달 정도만 60일선 밑에서 움직였어요. 60일선은 60일 동안의 가격의 평균이죠. 그래서 60일 밑에 있었던 머물렀던 그 구간이 요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요 구간, 요 구간 이렇게 두 구간이 있는데요. 이때는 이제 관세 사태가 있었던 그런 기간입니다. 그래서 좀 특수한 그런 차트상에 단층이 생긴 그런 모양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그래서 1년 중에 한 달 정도만 60일선에 머물러 있었고 60일선 아래에 머물러 있었고 그조차도 이제 관세 사태 기간이었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아무리 험하게 물려도 웬만해선 세 달이면 본전이 온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60일선 아래 머물도록 절대 투자자들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정도 오면은 이제 과매도 혹은 저가라고 생각을 하고 끊임없이 수급이 들어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수급이 받쳐주기 때문에 쉽게 하방을 가리키지 못한다는 거예요. 추세가 쉽게 안 바뀐다는 거죠. 그래서 아직도 미래 성장성에 대한 믿음이 확고하다라는 겁니다. 너무나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루 떨어졌다, 급락을 했다라고 해서 쉽게 추세가 바뀌진 않을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저번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팔란티어는 음봉티어다. 늘 이렇게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음봉이 나오면은 주요한 매수 기회가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고 난 이후 하루 이틀 정도는 더 아래 가격을 볼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봉이 떨어지고 약간 더 떨어진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횡보를 하다가 다시 올린다거나 이런 거를 자꾸 볼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제 음봉이 떨어지고 나서 하루 이틀 정도 강력한 하방 경직성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건 인제 아까 얘기했듯이 떠받치는 수급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인제 음봉 티어 같은 종목을 이렇게 떨어졌을 때 팔게 되면은 2 배의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이 인제 일정 선을 기준으로 해 가지고 계속적으로 지금 붙이고 있는 그런 모양이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급락이 나왔다고 이거를 무서워서 팔아 버리면은 정말 이거는 투자를 반대로 하고 있는 거꾸로 하고 있는 그런 케이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팔란티어 같은 종목을 매매하실 때는 자기만의 과매도 구간을 설정해 가지고 기계적으로 분할 매매를 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인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장대 음봉이 나왔던 자리를 이렇게 파란색으로 제가 체크를 해 봤습니다. 이렇게 체크를 해 봤고요. 또 이 구간은 어떻게 보면 인제 시장에서 특수한 그런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 구간은만 제외를 하고서 한번 요 점들을 한번 이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인제 요 파란색 점선이 이렇게 형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뉴스가 있든 없든 이 자리를 맞으면은 팔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거대한 세력이 있겠죠. 그 세력이 이 선에 왔을 때 어김없이 판다라는 거예요. 이거 뭐 뉴스가 없으면은 그냥 뭐 고평가론이에요. 고평가가 됐기 때문에 떨어진다라고 이유를 갖다 붙이는 거죠. 그리고 뉴스가 있으면은 어차피 떨어질 거를 그 뉴스 때문에 떨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냥 뭐 오비락식이죠. 그래서 인제 실적 발표가 있었던 자리를 제외하고는 어김없이 하방 또는 급락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빨간색으로 표시한 구간이 실적 발표가 있었던 그런 시기거든요. 그래서 2월 초, 8월 초는 인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와 가지고 엄청나게 인제 갭이 떠 가지고 정말 무지성으로 매수를 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리고 인제 5월 같은 경우에도 실적은 잘 나왔죠. 하지만은 뭔가 좀 기대치에 못 미쳤다 해 가지고 개파락이 떴죠. 하지만 여기서도 보시듯이 바로 이 점선으로 붙이는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런 기준이 자기만의 기준이 필요하다는 거고요. 이렇게 인제 점선을 그어 봤을 때는 요 밑으로 내려오게 되면 특히 인제 장대 음봉이 나왔을 때는 중요한 매수 기회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과거에 보시듯이 장대 음봉이 떨어지고서 60 일선 근처로 왔을 때 어떤 식으로 움직였는지 요거를 잘 피드백을 하셔 가지고 월요일장부터도 대응을 하시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급락이 나왔던 팔란티어에 대해서 뉴스 앤 차트 시간으로 살펴봤습니다. 감사합니다.